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또 찾아왔습니다. 가짜뉴스를 더 많이 보게 되고 좀 그런 사건 정리하는 레카들 유튜브를 훨씬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젠더 문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뭔가 그냥 노동 문제? 뭐 아니면은 돈을 버는 그런 문제? 뉴스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도 다루긴 하지만 좀 정리가 잘 된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모였죠. 어떤 게 진짜 문제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문제인가? 쯔양님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유튜브에 이제 좀 돈이 몰리면서 이런 병폐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다이어트가 됐네요. 어떻게 많이 추격됐는데? 많이 추이하고 좀 했어요. 아니 아까 그 얘기 좋았어. 그 어떤 거 이렇게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다. 대신 좀 얘기해 줄래요? 와우. 이건 편집해야겠다. 컵? 일단 사이버 레카 채널들 구제역의 협박 자체, 돈 받아서 비밀을 지켜주겠다 이라는 요소, 쯔양과 전 대표 간의 관계, 학대와 착취와 뭐 이런 문제를 볼 수 있고, 최 변호사의 정보 유출,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 클라이언트 정보를 이렇게 다 유출시켜버리고 심지어 협박에 쓸 수 있게끔 아예 그냥 보내주는. 쯔양 사건이 뭔가 비슷하다. 뭐랑 비슷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연예계와 언론의 그런 관계? 이런 연예계 가십들의 하이에나처럼 몰려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이슈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지만 퍼나르기 하듯이 하는 언론사의 그런 병폐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맞아요. 잘못을 이렇게 재조명하면서. 근데 저는 법이라든가 그런 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 사이버 레카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위주로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사이다 같은 그런 반응을 좀 했었던 거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그런 입장에 서는 사람인 거고, 근데 이 두 명 다 본인의 역할에 이제 충실하지 못한 게 있지 않았나. 쯔양님이 분명히 피해자인 건 맞아요. 전 대표한테도 학대 받고 협박을 받은 것 자체는 뭐 누구한테 됐든지 이건 잘못된 거는 맞지만, 이게 약자라고 볼 수만은 없었던 엄청나게 큰 대기업 채널이었거든요, 거의. 전에는 몰랐죠. 찌양과 그 전 남자친구, 전 소속사 대표의 관계를 몰랐지만, 알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강자와 약자의 구도가 이제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구조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계에서도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숨기고 있다가 자기 유리할 때 터뜨리고 이런 일이 없을까? 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쯔양도 사실은 자기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계속 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레카들이 이 공격을 했을 때도 좀 수동적인? 약간 뭐 수동적인? 왜 쯔양은 떳떳하지 못해 할까? 수익을 이렇게 버는 구조 이런 게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다 돈을 위해서 움직인 거는 공통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쯔양도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무튼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아예 수익의 그 이윤을 자기가 못 받은 건, 혜택을 못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이버 레카는 또 그냥 이런 이슈들을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합의금을 받아낸다던가,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고 내용은 조금 다를 뿐이지 그걸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누가 그런 문제인가라는 뭐 이렇게 도돌이 되는 질문에 우리가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그냥 지엽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뭐 당연히 이제 레카들의 잘못이 있고, 그리고 뭐 쯔양의 전 남자친구 소속사 대표의 잘못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지엽적인 것들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고 또 뉴스에서도 이렇게 다루잖아요. 이번 사건은 어쨌든 쯔양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다음에도 이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단순히 어떤 쯔양만의 그런 사건으로 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조금은 외람되지만 어쨌든 컨텐츠로 따졌을 때, 그 형식만 봤을 때 공통점들이 조금 그 컨텐츠 자체를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게 돈이 집중도 되고 뭐 어떤 언론에 뭐 작용을 못하고 약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활동을 함에 있어서 더 좋은 가치를 가지는 걸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게 조금 진짜 핵심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다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살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시작한 유튜브가 이제 유튜브에서 착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일을 하면 착취당하는 더 살 수 그럼- 없어. 그쵸. 그런 현상들은 저는 찌양님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닮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번 찌양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의견도 좀 갈리고 그런 이유가 저는 뭐 여기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는 다 돈을 위해 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아니긴 한데 백수긴 한데 저도 백수예요. 예. 여기 다 약간 그럼 백수긴 나은요? 한데요. 대부분 약간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해서 막 대부분 일을 쉬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대학 갔더니 취직을 하기 위해서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취준을 하면서 막 스펙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맞아요.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씩 다른 형태지만 같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도 진짜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속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건 같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고 이게 약간 자기 모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너의 능력은 얼마까지야 라고 말해주는 이런 것에 우리 능력을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얼마로 상출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매력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이걸 그쵸. 세상에 내보이면 어떨까. 근데 이걸로 내 값이 매겨지는 거지. 모든 사람들의 값이 이제 자기가 하는 것들이 한계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아닐까. 어쨌든 여러분 너무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